주택용 그 가스 요금이 서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원재료 가격과 또 제품 판매 가격의 그 영역에서 면밀히 그 분석 검토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자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호구된 가스공사,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 요런 그 카피라이트들은 좀 선정적인 그 카피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그 보도 자료가 1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이라고 이 취재원을 밝히면서 올 1월 가스공사는 MMBTU라고 열량 단위라는 것 모양인데요. 평균 24.46달러의 그 수입을 해서 민간 직수입 업체의 그 도입가보다 2배가 웃도는 돈으로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업체는 직접 발전할 수 있는 그 민간 기업들은 직접 그 LNG를 수입할 수 있는 그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포스코에너지, SKENS, GS, EPS 등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스코 에너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에너지 그리고 가장 연관이 많은 발전하는 한국전력의 LNG 수입 가격을 시간을 들여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체들을 제가 많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영역이 기초소재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은 것은 제 출신이 기초소재 업종에서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기초소재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그 다음에 현대 생활에 필요한 통신 및 그 다음에 이동 산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먼저 왜 전통적으로 뭐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 순서를 이렇게 관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거용에 전기 및 가스가 매우 중요하겠죠. 주택은 물론 이제 건설, 주택 시장에 대한 업종들이 있을 거고요. 식품 및 음료,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의류 등이 이제 의식주에 들어가겠죠. 통신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주,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이런 게 있는데, 이동에는 이제 자동차가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 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만드는데 좀 지난한 시간을 들여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1분기에 최종 매입 단가가 127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 말보다 93.6%가 상승했습니다.
2021년도는 36.6%가 그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력이 이제 그 한국수력 원자력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다 그 화력발전인데 5군데의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별로 개별로 직접 수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가격이 93.6% 인상이 됐는데 한국전력의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94%가 그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한국전력에 파는 단가가 그렇게 그 마진은 높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가중 평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그 백데이터들이 이 기업 내에서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외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으로 접근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중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그 자료상 발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에 뭐 포스코가 민간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불분명합니다만은 포스코 에너지가 LNG 수입 가격을 보면은 나와 있는 대로 매우 비싸게 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년말 대비 106%가 증가한 가격으로 그 수입을 했습니다. 이 포스코 에너지는 100% 다 본인들이 그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복합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K라든지 GS에 나와 있는 그 민간업체라고 소개한 데는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서 그 검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스코 에너지는 있는데 이와 같이 비싸게 수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조사 분석 결과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입증하기 어렵다. 다만 열량 단위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그 표들에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그 의원실의 데이터는 뭐 열량 단위라는 것으로 비교를 해본 모양인데요. 그것도 이제 2021년 1월 달에 스파트 물량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비싸게 살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급할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현물을 잡을 경우.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한테 LNG 수입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니까 일부는 그 유럽 쪽으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하고 그 부탁을 했죠. 그게 부탁일까요? 사실상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그 장기 계약 물량을 유럽으로 돌려줬을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내에 필요한 것을 현물 시장에서 스파트 물량으로 아마 샀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 내지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파트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가 매우 그 중요한 그 시장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는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은 검사 입장에서 입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입장은 이제 그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또 한번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추정 또는 그 추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정의를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유죄 추정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1심에서 그 유죄가 무죄로 그 판결되는 경우는 1%도 1% 이하랍니다. 따라서 이 힘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검사가 알아서 잘 유죄의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건 재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쭉 나무위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사냥도 이런 비유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유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에 의해서 한번 잘못된 그 보도 내용을, 그게 사실은 진실이 그게 아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그 피해자는 데미지를 크게 입어가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좀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를 그 병원화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 기업 분석은 칼 포퍼의 적어도 과학 철학인 합리적 회의주의를 저는 지향한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추정과 추론을 하고, 또 어떤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 why, 왜 그럴까,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을 주로 논리적으로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제 자신도 논리력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칼 포퍼의 이 과학 철학을 만난 것은 참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계속해서 이런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 조선일보 보도 기사에 이 가스공사가 LNG 장기 도입 계약 평균 단가 일본보다 저렴하다 하는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보다 비싼 가격에 들여왔다는 보도 적극 해명했다. 이것은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장기 도입 계약 단가는 일본보다 저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스공사가 올 1월 일본보다 78% 비싼 가격에 LNG를 들여왔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의 설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뉘앙스를 좀 보면은 스파트, 현물 가격 단가는 비싸게 확보했을 수도 있다. 앞서 서론에 얘기했을 때 수급사항이 갑자기 좀 불안해졌을 때 스팟 시장에서 좀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평균 단가는 이제 아마 그렇진 않을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하나 또 다른 뉴스가 있지만은 연관이 됩니다. 2023년에 금감원의 중점
점검 회계 이슈가 4가지로 이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익인식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18년 신수익 기준, 이게 뭐 순수익 기준이라기보다도 그 수익인식 기준은 뭐 맞죠. 예, 그것이 이제 이 1115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그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중점 점검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미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만은, 금감원의 얘기는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비제조업이 그 중점 파악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이라든지 또 비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 인식이 되는 어떤 그 매출에 비례하는 어떤 그 변동비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심사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과 연관해서 수익 인식을 하는 방법, 또 특히 그 한국가스공사는 정부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수익 인식하는데 이 현재의 방법이 합리적이냐 하는 거에 대한 또 그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런 그 내용을 또 한번 참고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IT가 급격히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공시기간 2022년도 결산서를 빨리 공시할 수 있는 그 전산화 시대에 왜 이렇게 그 3개월 이상이나 걸려서 공시가 돼야 되는지 좀 빠르게 공시를 좀 했으면은 하는 그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끊임없이 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사업 실적을 3개월 반 정도 넘어서 일반 이용자들이 또는 주식 투자자들이 그 사업 내용의 실제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이미 배는 떠났는데 님은 떠났는데 늦게 도착해가지고 뭐 수건을 흔들면 뭐 하겠느냐, 그런 이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입수하는 뭐 증권가라든지 이 시차에 의한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가 장난을 한다든지 또 돈을 번다든지 이런 이 정보의 그 어떤 그 계단, 그런 어떤 이 계급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서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 속된 말로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볼 때는 금감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회계 이슈보다도 우선은 그 회계 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1차 공시를 먼저 해라.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은 다음에 정정할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정정 공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확정 공시라는 그런 제도를 금감원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매우 서론이 길겠습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 그 주가를 보면은 전년말 대비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부 가격 대비는 2%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장부 가격이 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돈을 잘 버는데 주가들이 이렇게 이제 적게 이렇게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의문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만은, 주식 전문가들께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항상 미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미래 가치는 모르겠어요. 미래 가치라는 게 이제 예측력인데, 그 예측들을 그렇게 잘 하신다면은 그냥 점쟁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좀 비아냥거림을 좀
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주가란 것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건전한 주식시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 소심한 또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얘기다라고 또 누구는 이제 아주 저를 갖다가 뭐 비난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업의 그 경영 성과를 분석해서 제 그 주요 관점은 어떻게 하면은 또 돈을 다 벌겠냐 이런데 이제 이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26.1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20.47%를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그 한국전력이 그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LNG 가스를 좀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제대로 해라 하고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분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들어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도시가스를 그 공급을 어느 정도 영향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외국인이 이제 11%로 들어와 있는데 작지 않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스르프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83.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많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0%가 넘어버렸습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0.5%가 증가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근데 반대로 한 8%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운영 비용은 뭐 크게 증가한 것도 없어요. 0.2%면은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거다. 이 인플레의 이 시황의 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TOE 생산성이 2가 넘어버렸습니다. 1.9였죠. 근데 이 제조업에서는 이 2라는 수치는 기대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1.9도 매우 높은 수치거든요. 요거를 이제 남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알아듣게 좀 뭐 쉬운 거로 비유를 하라 그러면은 연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3월 말에 2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1억 1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논하는 장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2%가 증가했습니다. 이 원가 회계하고 영업 차이는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제품 가격을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했다. 또 정부한테 가격 통제를 받으면서 또 정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1분기 것이 정산 승인을 받은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출액 자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 비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정산 손익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매출액에서 정산 손익을 가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또 기업 분석을 위해서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이거를 WCAI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분석을 했는데 이 제품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1년에 뭐 예상되는 게 500회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치도 안 가지고 있는 재고 금액들이에요. 이런 것은 좀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특별하게 한국가스공사는 특별하게 제품 플러스 원재료를 그 재고 회전율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그 제품과 원재료가 9,13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내용에 와서 재고 자산의 변동은 요건 이제 제품 재고의 그 변동 내용이 되겠고요. 원재료 가격이 그 101%나 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것도 의미를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이 소비 판매량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은 1월달 1분기는 아직 겨울철이니까 만약에 그 일반 여름철보다는 계절적인 수요가 또 많았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판매량과 판매액의 이 단가 곱하기 수량, 요거를 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추론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1.3%가 증가했다는 것은 물론 그 판매 수량도 증가했겠지만은 판매 단가도 원재료 가격도 크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가공 비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10%에서 5%로. 이거는 2배 이상의 그 하락률인데, 이 가스공사가 특별히 무슨 제조 공정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뭐 좀 이게 포장하는 그런 그런 거라든가 뭔가 이 현장에서 그 집행하는 비용들이겠죠. 이게 이제 그 2배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2배가량이나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도 있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판단이 되는데, 애꿎은 일본에 왜 비교로 변명을 했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합니다. 일본보다 그 장기 계약은 우리가 싸요라고 굳이 일본 거를 비유해서 꼭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 실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러니까 요 스파트 물량은 그 비싸게 산 거는 있다. 하지만 전체를 봐라. 라는 식으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나 뭐 이런 데다가 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당하게 좀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공 비율이 0.6%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저 그 단수 차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이 참 그 독특한 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그 인건비가 91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646억 원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직원 수는 40명이 증가했는데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4,000명 이상이나 되는 데에서 그 영향력은 얼마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기 평균 임금이 1,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연간 한 6천만 원뿐이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보너스가 나갈 수도 있고 연말 보너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간은 한 그 9천만 원 정도, 작년에 이 정도 받았다면은 그 올해 연말에도 한 9천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합니다만은, 이 분기적으로 봐서는 이건 뭐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그 월급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비용이 이제 그 1.4% 감소했는데, 이 기타 비용에서 그 정산손익이 이 금액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이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이제 0.4%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그대로 얼마 나갔다는 거를 그 얘기를 해주고, 매출액에서 정산 금액이 더 플러스가 됐다든지,
또는 정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요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또 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도 인식하기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 방식, 매출원가를 작성하는 방식은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석 10의 천연가스 판매요금 정산손익이라는 주석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봐도 저는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데 판매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나 뭐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정산 손익을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원래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부분이 있고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 매출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는 아마 재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결산 때 얼마나 더 적자가 났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기분이네요. 그래서 사실상은 정부에서 추인을 하더라도 정부가 대주주니까 원재료 가격 연동형 제품 가격 결정 시스템을 고통이 있더라도 우선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인 받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뭐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서민 생활에 불안 요소가 내고 그렇게 되다 볼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가 정권 변경이 되면서 전 정권의 미결 업무가 이번 정권에 와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뜨거운 감자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정산 손익을 위한 계정으로서 임시 계정이라고 할 수 있을 성격 같은데 정산 손익에 대한 것을 기타 비유동 비금융자산, 기타 비유동 비금융자산 이런 계정 과목에 하고 있습니다. 원료비 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비용 계에 있어서 요거가 이제 원료비 계가 1분기에 투입이 된 금액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급비용을 뺀 차액이 그게 이제 비유동 비금융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비유동 비유동 금융자산이다. 참 말을 하기가 좀 읽기가 어렵네요. 5조 8천억이 현재 그렇게 이제 나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정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년도에는 1분기에 3조 원이었죠. 그러니까 차이가 2조 원이나 났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당연히 크게 이제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말하자면은 손익 내용으로 봤을 때 1분기에 13조 8천억 가량 매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 제조 비용은 12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비계가 6조 2천억인데 요게 이제 반 정도뿐이 또 안 되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 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차이라는 게 이제 매출 수익에서 총 제조 비용 빼면은 사실상 뭐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출원가로 하겠죠. 매출원가로 하겠는데 1조 원이나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뭘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 그 이해하기에는 이 분야에서 일을 실무적으로 안 해본 입장에서 밖에서 볼 때는 빠삭하게 이해하기는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그 미로 게임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듯이 필자의 수준으로는 미래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유동, 비이용용 자산의 금액이 다 더해봐야 4조 7천억인데 아까 그거 보면은 한 5조 원대가 넘죠. 또 여기서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그 주석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뭐가 있는 건지 그거 가지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신뢰성 없는 또 신뢰성이 약한 데이터 가지고 제 아무리 분석을 잘해본들 왜곡된 성과밖에는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우 불만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2단계는 이제 그 단수 차이라고 간주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게 이제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에 대해서는 105억 원이란 아니 1억 5천만 원, 1억 500만 원이네요. 아쉽게도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참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게 왜 또 차이가 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그 제품과 원재료를 합해서 재고회전율을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6.7회전으로 그 전년 동기보다 거의 1회전 상승을 했고요. 대신 스루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그 제조업을 분석해 가지고 경험상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일단은 세우는데 이 경우 반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다면 상승을 했다면 그리고 스루픈율 하락은 제품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도 상승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하락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뒤에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 하락은 미리 앞서서 그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거의 100%가량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반만 성공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요. 29.1%로서 상승해 가지고 제품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 믿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 좀 빨라져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1배나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원재료 가격, LNG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사기 힘드니까 선금을 주서라도 물량 확보를 한국가스공사는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재료 가격 추이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93.6%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뭐 월별로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그 4월 1일자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자 매달 그 판매 가격을 바꾸는 모양인데요.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그 주택용인 경우에. 요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죠. 카자흐스탄이 올 총가요.
LPG인가 그 LNG 가격이 이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죠. 그거를 소련이 러시아군이 와가지고 평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물러났지만은 현재 허수아비 대통령이 실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분석하는 어떤 지정학자 내지는 뭐 말하자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무 남용은 60.7%가 증가했고요. 일반 빌딩이라든지 기업에서 업무 난방용으로 쓰는 거는 60.7%가 인상이 됐고, 3월 말까지니까 대부분 아직 겨울철이라고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용 계절별 또 이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동절기에는 좀 올라갔고 하절기 거는 뭐 변동이 일단 없고, 산업용들이 이제 산업체들은 이제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됐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말하자면 생산성이 이 이상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주택용을 아무래도 요거 건드려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매출 비중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인상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택용이 그래서 인상률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야 될 텐데 현재 분명히 임팩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안 올리고 있는 중이죠. 이걸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게 이제 가스 요금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는 병행해서 동반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방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발전용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이 있고 또 집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력에 팔아먹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원재료 가격 매입 가격 추이는 크게 안 오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가스공사 데이터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93.6%뿐이 인상이 안 됐는데 전에 못 올린 부분까지 있어서 전년도에 그게 있어서 그런지 129%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더 올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익이 남게 되겠죠. 대신 발전소들이 전기료는 저쪽에 전가하고 대신 이제 주택용은 안 올려가지고 인기 전술로 했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 선거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거기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했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전용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면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 회전율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의 흐름은 일반적으로는 유형자산 등 이런 것에 투자인데 무려 3조 원이나 크게 자본적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동 비금융자산의 증가입니다. 정산성이 관련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 쓴 것을 별도로 그렇게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면 떨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3천억 원 정도 더 번 거죠. 4.1%입니다. 현금 수익률로.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3조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79.2%인데요.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개용권은 뺏기고 기업이 누구한테 팔아 넘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부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돈을 더 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ESG 쪽에서 볼 때는 어떻든 저기 ESG 기업 가치는 말하자면은 순 이자 부채를 더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금융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권들이 사채 발행해서 그거를 자본으로 인식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금융 분야는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요 기업체로 봐서는 요거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팔렸다, 어디 딴 데다가. 근데 한국가스공사를 살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한국전력은 아니더라도 이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뭐 큰 굴지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민간 기업들이 인수를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뭐 그냥 소설을 써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3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ROE 0.6%, 이익 배당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2조 7,68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아주 보잘것없이 0.1%로 거의 뭐 현찰이 바닥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23.1%로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ESG는 얘기했고요. EP라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세후 현금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빼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커버할 만한 그런 이익은 아직도 못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손을 건드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산식을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다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저는 두평 ROI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 하면은 이제 4.7%가 일반적으로 요구돼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만큼 못 벌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익 배당률 ROE가 0.1%가 안 됐죠. 그런데 그건 뭐 말하면 주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익 배당을 더 하라고 압력을 줘야 될 성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배당도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불만이 좀 많을 것이고, 그렇게 이익 배당이 적은 경우에는 역시 주가도 대우를 받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것까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연말에 얼마 매출이 일어날 것 같냐 그러면은 이제 55조 정도 원가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승인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55조를 승인을 받으면은 남는 게 이제 3조 4천억 원이나 되니까, 욕심 없이 이제 월급쟁이 준 공무원들께서 이대로 그냥 그냥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로 연간 55조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루풋이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거의 뭐 55조 이것도 가까이 나오고, 또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 이익 3조 4천억을 넣어 가지고 스루풋률로 나누면은 이것도 한 55조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 스루풋 수치로서 정부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은 특별히 300%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를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1분기 지나서라도 좀 매출 재료비를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승인을 올리면은 그 56조가 매출이 되도록 가격 인상을 좀 해줘야 되겠소. 라고 그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한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원가 회계식으로 그 얘기를 하면은 그 55조까지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55조로 계약이 되면은 목표는 3조 4천억의 이익이었는데 2조 2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 스루풋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성과를 내서 보너스도 직원들도 더 줘야 되고, 아까 1분기에 뭐 월급이 그 중소기업 임금 수준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직원들도 그 윈윈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스르픈율을 1%만 그러니까 이 스르픈율 올린다는 것은 판매 가격을 1%만 좀 올려달라. 1%가 아니고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 매출 재료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르픈율로 계산할 때 1%만 더 올려달라.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원재료 회전율을 그 27.6 회전으로 3.7% 증분하는 거로. 증분율만큼 더 매출을 그 수량을 더 늘려보자.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 이제 가을철에 또 그 수요가 또 여름철에는 좀 줄진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뭐 이런 그 생활 편의들을 위해서 난방 수요도 또 연말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도 좀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그 된다고 그 예측을 하면은 59조 원, 거의 60조 원, 그러니까 5조 원 이상 더 판매를 해야 그나마 3조 2천억 원의 이익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스루풋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을 분리해서 재료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예측을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뭐 가공비라든지 판매관리비 뭐 이런 것도 그 감안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감안을 하는 건데 원재료 가격의 그 연동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제한가가 재료비가 그 50조 원 정도 됐는데 53조 원 정도로 그 실질적인 원재료 가격은 증가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품 가격을 1%라도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 또 LNG 가스도 우리가 잡아가지고 국내 소비만이 아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판매 수량을 올린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60조 가량은 매출을 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갖는다면은 3조 원까지 매출액을 좀 증가시킬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측한다기보다도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의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의미로 이것도 뭐 오늘자 그 뉴스인데요. 비즈 팩트라는 거로 해서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신 모양인데, 전기, 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 없다 강조했다고 하는 게 이제 머리 기사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제목으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가스요금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가스요금도 덩달아서 조금 주택용이 오르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LNG 가격이 올랐는데 이 발전용은 크게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만, 주택용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싸게 그 더운 물을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로서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건 다른 그 내용입니다만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사저널 김상철 전 MBC 논설위원의 글인데,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성을 내라.
방만 경영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로도 그 해석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월급을 미리 깎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영화 계획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설들이 연기처럼 피어나니까 이렇게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매우 긴 시간의 그 분석 내용과 또 미래 예측을 제 소설 같은 추리 소설을 쓴 것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맨 먼저 얘기한 대로 합리적 비판주의 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